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현대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시작하고 나서죠. 뭐 9시 31분이니까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냥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걸 좀 강조하고 기사화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뭐 찌라시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야지만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에 좋은 그런 상승력도 수급도 보여지는 것이죠.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외국계, 이제 증권계, 그러니까 외국 증권, 자, 증권사에서 이제 매수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매수한 게 아니라 이제 강한 매수에 대한 것을 좀 강조를 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자, 이제,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상대로 해서 투여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내용이죠. 이제 바이러스가 없다. 그리고 투여를 안 한 군에서는, 자, 바이러스가 12,748 이렇게 나왔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좋은 내용을 이렇게 좀 만들어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주가의 흐름을 볼 때, 그리고 주가를 볼 때 재료에 대한 것과 여러 가지를 이제 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기사, 그죠? 다 이런 걸 봅니다. 근데 정말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그래도 이 주가를 움직이게 하는 큰 손, 그렇죠? 큰 손이라든지 아니 다른 뭐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붙여놓고 이 내용이 먹히면은, 자, 먹힌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적용이 되면 매수세가 많이 붙겠죠. 왜? 우리 개인 투자자 또는 뭐 우리 개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외인도 뭐 개인이지 않습니까? 뭐 외인 수급이다라고 해서 뭐 다 엄청난 뭐 세력이다, 큰 손이다. 그게 아니라 뭐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기관이다라고 해서 엄청난 자금은 클 수 있지만 걔네들도 기관들도 이러한 내용을 보고 그리고 걔네들이 이런 기사를 내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을 보고 과연 매도를 할까, 매수를 할까라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을 봤을 때 매수가 나오겠습니까? 매도가 나오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매도 타이밍인가요? 이 내용이 누가 봐도 매수 타이밍이죠. 누가 봐도 그죠? 이건 누가 봐도 매수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밀리면 안 되는구나, 올려야 되겠구나라는 분명히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런 내용이 나왔지만 개인들은 매도를 했어요. 그쵸? 기관과 외인은 매수를 해준 모습이고요. 그쵸? 자, 엄청나게 또 매수를 해줬죠. 그리고 이제 시간에는 1.95 좀 하락한 부분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현대바이오에 있어서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지만 일단 이걸 먼저 말씀드려보면 시간 외에 좀 빠진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대부분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면 상승이다. 그쵸? 그리고 급등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보다는 매수 아니냐. 그죠? 네,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개인의 수급을 볼 때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정말 개미의 개인이냐, 왕개미,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큰 손이냐, 이걸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또 최대주주의 어떤 뭐 공시가 나올 만한 내용이 아닌 이상은 확인이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개미들, 자, 개미들이 일단 그렇게 표현할게요. 어, 개미들이 나갔다. 뭐 이렇게 보고 이건 상당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 수급이 제가 이제 개미라는 것을 좀 뭐 이렇게 낮춰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딱
정해야 되잖아요. 개인 이러면 다 좀 소액 투자자인 개미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나눈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개인이라는 이 수급이 나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닙니다. 네,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회를 말씀드리는 것은 자, 여기에 대한 저항, 그렇죠? 이 저항이 생긴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항이 생긴 것을 돌파가 못한다가 아니에요. 저항이 있으면 여기서도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툭툭툭 칩니다. 이렇게 치고 어떻게 안착을 하는 거예요 위에.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딱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못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지만 긍정적으로도 볼 수는 없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한쪽의 의견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그냥 개별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상승 하락에 대해서 지금 딱 뭐라고 지금뿐만이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그래요. 제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돌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은 일단은 아니다. 하지만 빠진다라고도 볼 수는 없다. 네, 저는 제 생각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항이다. 그래서 시간에 좀 밀린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그림을 봐야 된다. 이 밑에 자리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준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잡으셔야 된다. 이 이상에 이제 뭐 빠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 20선이라든지 다른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대로 어떤 뭐 전략이라든지 대응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제 바로 반등이 나왔어요. 어제 살짝 밀리고 나서 시장도 좋았고 수급도 좋았고 그 다음에 이런 또 좋은 기사까지도 계속 반복적인 알고 있는 기사이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을 자꾸 이렇게 보여지면서 수급을 붙인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이 밑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전에 올리는 것이 아무래도 좀 편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이 모양은 상당히 뭐 괜찮은 거죠. 이걸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을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상승이 여기에서 제대로 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주가의 흐름이 힘이 좀 빠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이게 올라갈지 뭐 어떤 모양이 나올지는 아무도 뭐 알 수는 없지만 이 위치에서는 그래도 빨리 올라가 주는 것이 좋고 당연히 내려가는 모습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내려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상승 하락이 이렇게 있으면서 하락이 나오는 것은 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리기 위해서 눌림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눌리는 것은 상관은 없지만 지금 만약에 지금 저항이 생기고 좀 깊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주의를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꼭 그래서 제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은 이런 모습은 상당히 그냥 뭐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반등은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좋은 상승을 이어나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족함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저항이 생긴 것이다라는 것을 꼭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수급에 있어서는 개인이 매도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닐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진짜 우리가 딱 봤을 때는 개인들 많이 매도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 말 그대로 개미자 일반 투자자인 개인들은 매수를 많이 한 거일 수도 있어요. 저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왜 개인들이 매도를 했을까? 이렇게 좋은 모습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저 개인들, 개인들이 매도를 그러니까 좀 하게끔 또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하는 전 뭔가가 좀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개인들, 상대 투자자들의 생각을 또 좀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매도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드린 것도 뭐냐면 여기를 돌파를 하지 못하면 다시 눌릴 수도 있겠구나 또는 단타적인 매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준을 잡으면 이후에 올라갈 때 매수해도 되나? 다시 빠질 텐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언제 매수해야 되고 매도해야 되고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다는 거죠. 저도 역시 지금 이 자리가 만약에 올라가면 상관이 없지만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최고점이 될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도 분명히 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개인들은 대응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0%가 나왔다가 뭐 플러스 10%가 되면 뭐 익절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수익이 나고 다시 더 크게 올라가면 나머지 물량 그래서 어느 정도 익절 이후에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 이걸 많이 하십니다. 저 역시도 이걸 좀 하는 이런 매매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매도 이 모든 것이 매도와 매수에 대한 생각을 다 하셔야 돼요. 거기에 있어서 매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든지 매도에 대한 힘이 강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좋다라기보다도 여기에서 다시 좀 눌릴 수도 있겠구나. 네,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분명히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위치상에 대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그런 의견과 생각들 한번 다시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들 나만 좋다라고 해서 매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까라는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사와 그 다음에 수급을 봤을 때 좀 지켜줘야 할 자리는 지켜주고 돌파를 해야 할 자리는 돌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저항은 생긴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 하지만 지지를 다시 하고 올릴지 아니면 이 자리가 정말 단기 고점이어서 빠질지 이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너무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뭐 올라갔으니까 부정적으로 당연히 볼 필요는 없겠죠. 네, 이후에 흐름을 계속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